안녕하세요. 유경이TV의 유경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취득세는 지방세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을 이제 구입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입니다. 취득하는 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입니다. 취득 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부동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봐서 아무리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이어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처음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이때는 원시 취득이라 그러죠. 처음에 취득을 한 거니까. 이럴 때는 이 기계 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개개인에게 팔 때 이거를 이제 승계되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라 그러는데요. 이 승계 취득부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때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또 실제로 그 땅을 사진 않았지만 지목 등의 그 변경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 농지였던 땅이 갑자기 아파트를 질 수 있고 집을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엄청 뛰겠죠. 땅값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원래 그 주인은 실제로는 취득을 하지 않았지만 그 증가하는 액수만큼 취득을 했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취득한 거를 간주를 해서, 이 경우 지목 변경이 된 경우 증가한 액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증가한 액수만큼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지분을 또 상속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런 그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주택을 또 그 재건축할 때는 그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합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조합원이 그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즉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과 거기에 따른 부속 그 토지가 있겠고, 또 부대, 복리시설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 개개인이 자기가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조합용 부동산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그 조합원이 그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자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 전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채무액 상당의 거는 빼고 내가 증여받은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 간에 서로 그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은 그 취득했다고 보지 않고 증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이거를 부부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식이 돈을 벌어서 아빠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입증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취득세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여세는 그 취득세에 비해서 월등히 그 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구끼리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고, 그 증여세가 취득세보다 그 증여세가 세율이 높으니까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입증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유상거래로, 식구있지만 유상거래로 이거를 서로 주고
사고 팔았다. 이걸 입증하면 이때는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를 낼 수 있게 되는 경우는 공매인 경우 그렇고 또 서로 교환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 파산 선고로 인해서 그 처분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이 되는 경우, 내가 이렇게 이만큼을 벌었으니까 이만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라든지 그 직계 조문비족 간에 서로가 그 매매를 한 경우에도 유상 거래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가 그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 어떤 사람의 땅을 샀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한테 취득세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고요. 또 민간 사업자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국가에다가 그 기속을 하거나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나라에다가 기부를 하는데 그때까지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건 너무 매장하잖아요. 이럴 때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형식적인 경우에도 그 비과세가 되는데요. 신탁 재산의 그 취득인 경우는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고요. 환매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돼요. 환매권이라는 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 집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사겠습니다까지 그까지 그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 상태로 A가 B한테 팔았으면 다시 몇 년 후에 A한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럴 때도 취득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또 임시건물, 가설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럴 때도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그 임시건물을 지어놓고 1년 이상을 내가 계속 쓴다. 그러면은 1년 이상이 되면은 이때는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경미TV의 유경이었습니다.